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이고 얘랑은 36살입니다. 저희는 아는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스타일도 아니고 대화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교환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평상시 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인한테 연락이 오면서 전화번호 교환 안 했냐면서 남자 측은 마음에 들어 하는데 저는 별로냐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없겠냐며 한번 만나서 사람 알 수 없다고 연락처 주면서 연락해보라는 말에 싫다면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가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오길래 봤더니 소개로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것도 예의도 아닌 것 같아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에 결국 한 번 더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대화하면서도 저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전화번호 안 줬을 때 정말 많이 서운했다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차이더라도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눈빛에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약간 거부감이 풀렸었습니다. 그렇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일적인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공통된 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서로의 집안 이야기도 하면서 분위기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는 그래도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첫 만남보다 좋게 느껴져서 다음 만남을 약속받으려는 이 남자의 어필에 저도 한 번 더 보고 싶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잡은 날 서로 좋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것도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한 시간도 있고 생각보다 마음도 잘 맞아 오래 만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에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라 결혼 생각도 했기에 신중했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저에게 잘했고 모든 부면에서 제가 1순위였기 때문에 이 남자에 대해서 점점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 상견례를 했고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6월쯤에 하기로 결정됐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서로 알아가면서 이제는 미래를 함께할 예비 배우자가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와 얘랑의 집안도 비슷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항상 만나는 시간은 서로 퇴근 후에 만나던가 주말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근이 있어서 이때는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워낙 바쁜 사람인지라 이런 점은 이해했습니다. 남자가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심한 집착은 하는 게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제 딴에는 많은 배려를 해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꼭 저녁에는 연락이 왔고 제 마음을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같이 데이트하는 도중에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발생이 돼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와 있는 시간만큼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적이라고 말했다면 그러려니 이해했겠지만 그냥 아는 동생이라며 뭐 하냐고 안부를 물어서 인사차 대화한 거라고 하는데 길거리 다닐 때나 영화 볼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계속 문자를 하길래 저도 화가 났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나랑 대화하면서 핸드폰만 쳐다볼 거야? 안부차 문자하는 거라면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저녁에 다시 연락한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계속해서 문자하면서 신경 거슬리게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 계속 응 그래 이 말만 할 뿐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 아 미안 알았어. 오래간만에 연락 온 동생이라 대화가 좀 길어진 것 같네.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아는 동생 누군데 그래? 여자야 남자야? 나한테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이 정도는 보여줘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오해했으면 좋겠어? 별거 아니면 나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어. 뭐? 그냥 아는 동생이야. 별 내용도 없어. 굳이 보려면 봐봐. 별 내용 없으니까 그냥 인사차 문자 한 거야.
하면서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인 것처럼 표정 지으며 건네주길래 뭘 또 구차하게 이런 거 확인해야 하나 생각하며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하면서 오해는 풀렸다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결혼식과 신혼집 관련해서 둘이 다니는 회사와 거리를 비례해서 중간쯤에 알아보기로 하자면서 다음 주말에는 신혼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미래를 함께할 얘랑과도 퇴근 후 잠깐씩이라도 만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다시 돌아온 주말에 저희는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안 내부도 확인하고 이것저것 가구 배치도 상상하면서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알아보던 중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얘랑을 불렀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가구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 지연아. 거기에 가구 배치하면 너무 좁지 않을까? 오빠 생각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놨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뭘?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놨으면 좋겠다고. 내 말뜻이 그게 아니잖아. 지연이가 누구야? 내 이름은 봄이거든? 너 다른 여자 있는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 이름이 나오네? 내가 그랬다고? 아, 미안해. 내 회사 사람 중에 지연 씨라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입에 붙어서 그런가 봐. 미안. 그래?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이런 건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 진짜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없다 보니 너한테 자주 실수한다. 정말 조심할게. 저는 이때부터 또 한 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수라고 말하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 날짜도 잡은 상태에서 배우자 놔두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제 기준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아닐 거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면 연달아 터진다고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침대에 앉아서 얘랑과 이런저런 대화를 문자로 주고받고 있는 도중에 점점 답장이 늦게 오길래 또 뭔 일을 하는 건가 생각하며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확인하고 자려고 하는데 순간 너무 짜증이 나는 상황에 잠도 확 깨고 바로 얘랑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문자했습니다. 카톡 내용을 읽긴 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의 문자 내용은 지연아, 오늘 잘 들어갔어? 아까는 내가 일이 있어서 늦게 연락했네. 그래서 삐진 거야? 오빠가 요즘 출장이 바빠서 자주 못 보네.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기분 풀고 혹시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보내놔. 내가 다음 주쯤에 갈 때 사갈 테니까. 그리고 저번에 가지고 싶다는 샤넬 가방 사놨으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다음 주 주말에 오빠가 꼭 갈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후에 제가 연락하고 문자 보냈지만 지도 잘못 보내서 놀랬는지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씹었습니다. 아마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머리 굴리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자기도 엄청 당황했겠죠. 그리고 한참 뒤에 전화 오더니 실토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거짓말했다. 너와 만나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만나고 있었어. 그래? 언제부터였어? 우리 상견례 하기 전이었니? 결혼 날짜 잡힌 상황에서 만난 거였니? 너랑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다른 사람과도 약속을 잡아놨었는데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명만 선택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두 명 다 더 알고 싶었고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네.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걸 어떡해. 그래? 그럼 너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한 건데 나를 계속 만난 이유가 뭔데? 나 가지고 노른 거니? 아니, 그 사람한테 없는 게 너한테 있어서 차마 너를 뿌리칠 수가 없었어. 마음은 너를 더 향해 있어서 결혼 생각까지 한 거라고. 뭔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포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니까 너는 양다리가 좋다는 말이잖아. 이 나쁜 놈아.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문자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다.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파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양다리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니?
파혼 위자료 준비하고 너희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 알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곤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바로 얘랑 부모님께 전화하더니 당장 만나자는 말에 양가 집안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얘랑이 잘못한 부분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다면서 싹싹 빌고 자기 아들이 이럴 줄 몰랐다면서 용서해 달라며 파혼 위자료 모두 배상하겠다면서 저한테 이런 상황 만들어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사랑이었다고 말하면서 변명하는 태도에 저희 부모님 뒤로 쓰러지셨습니다. 사계절을 만나왔어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표현이 정말 뼛속까지 와닿게 되었네요. 이런 남자 소개해준 지인과도 인연 끊었네요. 제가 처음에 안 만난다고 했을 때 끝까지 밀어붙이더니 이런 상황이 생겨서 너무 짜증이나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지라 언젠간 다른 인연이 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당해보니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괜히 의심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금 제 마음 상태로는 혼자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